수자 스님들을 후원하고 문경 세계 명상마을 불사에 박차를 가할 제가 불자 모임 선주회가 창립했습니다. 3천여 회원의 결심에 힘입어 문경 세계 명상마을은 내년 완공이 목표입니다. 심각한 기후 위기 속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색하는 강연회가 열렸습니다. 유정길 불교환경연대 소장은 생활 양식을 바꿔야 기후 위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용인 문수산 법륜사가 관음전 관세음 보살상을 점안하고 중부 관음성지의 입지를 다졌습니다. 신도들이 먼저 나서서 불사를 권선해 의미를 더하며 만일결사 3차 100일을 회항했습니다. 밀교종단인 진각종의 교법을 대중의 눈높이로 재해석한 책이 나왔습니다. 너도 그래 나도 그래 저자 성재정사는 가질수록 행복한 것이 아니라 비울수록 행복해진다고 강조했습니다. 명상 인터뷰에서는 자해 명상을 통해 긍정의 마음과 행복의 경험을 전하고 있는 김재성 자해 통찰 명상원 대표를 만났습니다. 자해 명상의 구체적인 수행 방법과 기대 효과 등을 들어봤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셨습니까? 7월 6일 월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전국 선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수자 스님들을 후원하고 문경 세계 명상마을 불사에 박차를 가할 제가 불자들의 모임 선주회가 창립법회로 활발한 활동을 다짐했습니다. 3천여 회원의 굳은 결심에 힘입어 문경 세계 명상마을은 내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첫 소식 이은하 기자입니다. 전국 선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수자 스님의 건강과 노후 복지를 후원하기 위해 원을 세운 3천여 제가 불자들이 수자 스님은 물론 가나선 세계화의 세계적 랜드마크가 될 문경 세계 명상마을 건립에도 앞장섭니다. 전국 선원 수자회 산하 재단법인 선원 수자 문화복지회가 지난 4일 양평 용문사에서 3천여 제가 불자들의 후원 모임 선주회 창립법회를 봉행했습니다. 강원정기 정상철 대표이사, 성신여대 김한랑 교수를 공동회장으로 출범한 선주회는 올해 3월 수자 스님 후원을 발언한 데 이어 문경 세계 명상마을 건립 지원을 목표로 이날 첫걸음을 시작했습니다. 수자의 스님들이 공부를 하시는데 그러니까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제가 불자들이 후원을 해서 선주회를 만든 김에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안 해요. 그냥 스님들 뒷바라지만 하자 이랬는데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이제 명상마을을 만들어서 의정 큰 스님께서 하신 말씀이 선이 세계를 주도할 것이다. 한산사 용성선원장 월암 스님과 용문사 주지 도일 스님은 선주회의 발언을 격찬하고 창립을 축하했습니다. 문경 명상마을과 선문화복지회를 후원하는 제가 보살 거사의 모임인 선주회가 이렇게 창립되게 돼서 너무나 기쁘고 제가 불자님들의 그 수승한 공덕은 하회와 같다 할 수 있습니다. 선주회는 2012년 출범한 수자 스님들의 의료, 노후복지지원법인 선문화복지회를 후원하고 문경 세계 명상마을이 내년 10월 완공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전국 선원수자회 공동대표 의정 스님은 법문을 통해 불교 중흥을 위해 가나선 중흥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가나선 세계화와 문경 세계 명상마을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이 가나선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그 가나선을 중흥시켜야지만 우리 불교 전체가 중흥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선은 이 인류 문명의 이 가장 차원이 높은 그 문화로서 정신 문화로서 외국인들이 21세기의 문명의 대안으로서 선을 지적함으로 인해서 선주회는 용문사 창립 법회에 이어 코로나19 상황이 나아지는 대로 전국 순회법회를 시작해 후원자 모집에 나서 문경 세계 명상마을 후원에 박차를 가하고 성지순례와 정기법회 등으로 신행생활도 이어갈 예정입니다. 가나선 대중화와 생활화, 세계화를 위해 2017년 첫 삽을 뜬 문경 세계 명상마을은 2018년 웰컴센터 준공에 이어 내년 10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선주회 출범으로 불사에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BTN 뉴스 이은하입니다. 심각한 기후 위기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또 구체적인 실천 방안은 무엇인지 모색하는 강연회가 열렸습니다.
11번째 붓다 빅퀘스천에서 불교환경연대 유정길 녹색불교연구소장은 생활 양식을 바꿔야 기후 위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석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불광미디어와 불교환경연대가 주최하고 BTN 불교TV가 후원한 11번째 붓다 빅퀘스천. 심각한 기후위기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고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모색하는 담론의 장으로 펼쳐졌습니다. 첫 번째 강연자로 나선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기후 친화적인 에너지 전환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 생산은 물론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고 기후 변화를 완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생활 속 에너지 절약과 에너지 소비자에서 생산자로 변화하는 등 시민들의 실천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미래라는 건 어떤 모습으로 저기 그냥 서서 우리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오늘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미래는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하게 성찰하고 내일을 좀 더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원은 기후 문제에 대해 정부는 진지하게 받아들일 준비가 아직 안 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기후 위기는 여전히 부수적이고 먼 미래의 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린 뉴딜은 기후 위기 대응과 불평등 타파를 목표로 하는 탈탄소 경제 사회로의 대전환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를 위해 멈춰야 할 것은 멈추고 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자원을 투입해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며 제도는 물론 모든 영역에 대한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얼마만큼 에너지가 필요한지를 계산하고 또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자원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잘 측정해서 지역에서 생산하고 소비하는 시스템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전국의 에너지 자립마을이라든지 공동체 이런 활동들을 열심히 지원하고 유정길 불교환경연대 녹색불교연구소장은 생활 양식이 바뀌지 않는 한 기후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환경 문제는 질병의 증상과 같다며 자원 무한주의 등 우리의 잘못된 인식을 올바르게 변화시켜야 한다는 메시지라고 설명했습니다. 물질 중심주의에서 벗어나 정신적으로 풍요롭고 자연 친화적인 사회로 전환돼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지금 현재 환경 문제, 기후 문제는 전 지구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우리가 뭔가 인간이 잘못 살고 있고 잘못 방향을 틀고 있고 이런 근본 원인이 있는데 그 원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표피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환경 문제 그 자체만으로는 그것도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것만 해결하는 거 가지고는 근원 체류가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사회 문제를 불교적 관점에서 통찰하고 구체적 실천 방안을 모색해보는 붓다 빅퀘스천. 다음 12번째 강연은 빅데이터, 인공지능 시대의 불교를 주제로 펼쳐질 예정입니다. BTN 뉴스 이석호입니다. 용인 문수산 법륜사가 관음 전에 새 관세음 보살상을 접안하고 중부 관음 성지에 입지를 다졌습니다. 신도들이 먼저 나서서 불사를 권선하며 의미를 더했다고 하는데요. 윤호섭 기자가 점안식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스님들의 장엄한 점안의식을 거쳐 하나의 조각이던 불상이 마침내 성보로 거듭납니다. 만일결사 정진도량 용인 문수산 법륜사가 관음 전에 새 관세음 보살상을 점안하고 중부 관음 성지에 입지를 다졌습니다. 법륜사는 지난 4일 경내 관음전에서 관세음 보살 점안법회와 만일결사 제3차 100일 회양식을 봉행하고 불자들의 정진을 독려했습니다. 법륜사 주지 현암 스님은 새 관음보살상을 모시는 데 동참한 불자들의 값진 원력에 감사를 표하면서 앞으로 사부대중의 기도 성취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텅텅 비어있는 그 관음자를 하나하나 채우면서 되겠지라고 했지만 이렇게 빨리 관세음보살을 모시고 이런 행사를 하게 되는 건 정말 무한히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전심으로 여러분들의 원력에 감사드리고요. 정말 관세음보살님 가피로 여러분들이 늘 건강하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법륜사는 과거 관음 전에 작은 옥불만을 모신 채 오랜 세월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신도들이 여법한 관음상을 봉안하고 관음성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불사를 건선해 새 관음상을 조성하게 됐습니다. 이번에 법륜사가 새로 봉안한 관음상은 3대째 불모로 활동 중인 권정학 석공의 작품으로 주 재료는 경주배곡이 사용됐습니다. 특히 불사에 560명의 공덕주가 동참하고 91명이 법화경 사경을 완료해 후불 벽장에 복장물로 넣어 신행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전날 템플스테이를 체험하고 법회에 동참한 배용주 경기남부 경찰청장은 관세음보살의 지혜로 국민이 행복하길 기원했습니다. 법륜사, 관음전, 관세음보살님 점안식을 불자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과 또 세상의 모든 소리를 들으시는 우리 관세음보살님께서 우리나라에 큰 지혜를 주셔서 우리나라가 더욱더 발전하고 또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지 현암 스님은 이날 신심 깊은 불자로서 도량 정비에 적극적으로 동참한 표현숙 불자에게 공로상을 수여했습니다. 이어 행사에 동참한 대중이 관세음보살의 자비행을 매일같이 실천해 행복한 불자로 거듭나길 기원했습니다. 늘 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내가 관세음보살이고 내가 우주의 주인입니다. 어렵고 힘들고 슬프고 외로운 일이 있을 때마다 오늘 이 전만법회에 놔두신 관세음보살 생각하면서 내가 간음해 행을 하는 천수천한 관세음보살님의 원력을 세우는 그런 멋진 불자, 행복한 불자 될 수 있도록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창건주 상륜스님의 유훈에 따라 만일기도를 이어가고 있는 법륜사는 앞으로도 관음전에서 대중과 함께 매일 법화경을 독송하며 불심을 닦을 계획입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시인 김춘수의 꽃이라는 시인데요. 매 순간 감정의 소용돌이에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관심과 공감일 겁니다. 진각종의 교법을 대중의 눈높이로 재해석한 책이 나왔는데요. 하경욱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일상에서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감정의 소용돌이에 매일매일이 고단함의 연속인 현대인들에게 스트레스는 오히려 자신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지만 매 순간 꾹꾹 참고 지나가는 나날들에서 때론 벼랑 끝을 마주하기도 합니다. 이런 순간 정말 필요한 것은 당신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주는 관심과 공감일 겁니다. 진각종 교법연구실이 종단의 교법을 대중의 눈높이에 맞게 재해석한 질리지 않는 진리 이야기 제1편 너도 그래 나도 그래를 출간했습니다.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어떤 인간관계의 문제들 이런 것들이 다른 게 아니라 이렇게 사소한 작은 심리적인 문제들로 인해서 발생하는 게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에 봉착했을 때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가를 다른 것이 아니라 종주님 말씀에서 그 가운데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너도 그래 나도 그래는 제1장 가정과 제2장 이웃과 사회, 제3장 인생과 성취를 주제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현실의 고뇌와 불안을 집어내고 해법보다는 함께 걱정하며 따뜻한 위로를 건네고 있습니다. 가질수록 행복한 것이 아니라 비울수록 행복해지는 방법, 스스로 우리 삶의 의욕과 열정을 불태울 수 있기를 저자 성재정사는 기대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어둠의 긴 터널을 가까스로 헤쳐나가고 있는 정말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사는 게 아니다라는 한숨을 많이들 쉬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든 시절일수록 우리가 상대에 대해서 힘내세요라고 하기보다는 힘들죠? 이렇게 물어봐주고 좀 그 마음을 알아봐주는 이런 실천행위 따라야 될 것 같아요. 저자 성재정사는 일본 다이쇼 대학에서 불교학 박사학위를 받고 귀국 후 진각종 스승으로 붓다의 가르침과 회당 종조의 사상을 현대인의 감각에 맞게 재구성하고 집필하는 일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질리지 않는 진리 이야기 1편 너도 그래 나도 그래는 현실에 대한 고뇌와 불안 속에서 끄달리듯 살아온 많은 이들에게 작은 위안과 삶의 지혜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BTN 뉴스 하경목입니다.
안심정사 부산도량이 부산 청사포에서 용왕방생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안심정사 부산도량은 지난 1일 부산 청사포에서 회주 법안 스님 등 4부대 중 3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용왕방생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이날 기도와 함께 보살행을 실천하기 위해 장어치어 100kg을 방생하며 생명의 소중함을 되새겼습니다. 회주 법안 스님은 용왕방생은 수명을 늘리고 병고로부터 벗어남은 물론 천도와 함께 업장 소멸과 소원 성취의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안심정사 부산도량은 매월 첫째 주 수요일마다 청사포 기장 등 부산 지역 해안가에서 8년째 기도와 방생법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해 명상과 또 마음 챙김 명상을 지도하고 계시잖아요. 예. 먼저 어떤 프로그램인지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지도하는 프로그램 이름을 자해 통찰 명상이라고 하는데, 본래 자해 명상은 이제 마음을 안정시키고 이제 행복감을 불러일으키는 명상 방법의 하나이고,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사무량심 가운데 자비희사 가운데 보편적으로 불교 내에서 행하던 명상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자해심이라고 하는 것을 기르는 명상을 자해 명상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통찰 명상, 이것을 마음 챙김 명상 또는 위파사나 명상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합쳐서 결합시켜서 제가 8주 과정을 한 10년 전에 만들었고, 1년, 2년 과정을 거쳐서 그 훈련하는 명상을 자해 통찰 명상 또는 자해 명상과 마음 챙김 명상 또는 자해 명상과 위파사나 명상 이렇게 이름 붙여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진정한 명상인이 되기 위해서는 예. 이론과 실습이 병행돼야 된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예, 예. 구체적으로 좀 어떤 이론과 또 실습을 또 교육하고 계신지. 자해 명상이라고 하면은 사무량심에서 자해심을 먼저 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사무량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그러면 내 자신을 향해서 내 자신이 행복하고 평화롭고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계속 일으키는 것, 또는 내가 선택한 어떤 사람, 존경하는 분이나 고마운 분을 향해서 할 때는 그분들을 향해서 이제 자의 마음을 쭉 일으키게 됩니다. 생명 있는 모든 존재들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 평화를 바라는 마음을 지속적으로 일으키는 그런 명상을 자해 명상이라고 해서 이것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실습으로 마음속에서 계속 길러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통찰 명상은 뭐 있는 그대로 몸과 마음의 경험을 순간순간 일어나는 순간순간에 포착해서 놓치지 않고 알아차리고 관찰하고 하는 명상이 이제 통찰 명상, 마음 챙김 명상이라고 합니다. 자해 통찰 명상을 통해서 네. 어떤 효과를 좀 얻을 수 있을까요? 일단 자해 명상을 하면은 가장 빨리 오는 효과는 수면의 장애를 빨리 극복할 수 있습니다. 편하게 잠들고 편하게 잠에서 깨어나고 악몽에 시달리지 않는다. 이게 자해 명상의 제일 처음에 가져오는 수면 효과입니다. 그 다음에는 인간관계가 좋아집니다. 나하고 관계가 좋았던 사람들은 물론 더 좋아지고, 관계가 소목했거나 또는 안 좋았던 사람들에게도 편안하고 안정된 마음으로 대할 수 있는 마음의 어떤 여유로운 공간이 생기고, 그리고 나서 빠르게 마음이 집중하고, 그 집중된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살아가면서도 평화롭지만은 죽음의 순간에도 평화롭게 죽을 수 있고, 또 죽음 뒤에도 좋은 다음 생도 기약된다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었는데, 현대 과학에서는 정서적인 안정과 그다음에 인간관계의 개선, 그다음에 신체적, 심리적 건강 이런 것들의 효과들을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찰 명상은 말 그대로 지혜를 개발하는 명상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무지를 극복하고 무지의 극복을 통해서 더 현명하고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그런 명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행자들이 자해 통찰 명상을 함에 있어서 주의해야 할 점도 궁금합니다. 우리들이 보통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는데, 또는 감정적인 상태들이 있는데, 불교에서는 그것을 5가지 덮개라고 합니다. 내 마음에
평화로움과 고요함 또는 지혜로움을 가로막는 5가지 장애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명상을 시작하면 이것들이 더 강하게 올라옵니다. 평소에 있었던 것이. 이것은 마치 흘러가는 물에 떠내려갈 때는 물살을 못 느끼다가 그 물을 거슬러 올라가려고 할 때 강하게 물살을 느끼는 것 같이 우리가 오개 속에 빠져서 살 때는 5가지 덮개의 흐름을 잘 인지하지 못하다가 명상 상태로 마음을 전환시키려고 할 때 이 오개가 강하게 밀려오는 듯이 느껴집니다. 근데 이건 강한 게 아니라 본래 있었던 것을 거기에서 나오려고 할 때 느껴지는 그런 저항감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5가지 덮개의 힘이 몰려올 때 그것을 잘 알아차리고 거기에 너무 저항하지 않고 알아차리면서 마음 챙겨 알아차리고 내려놓으면서 자의 마음을 기르고 그다음에 통찰력을 기르는 것이 이것은 이제 수행을 이제 해가면서 점점 좋은 마음이 길러지고 강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동안 좀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해 통찰 명상이 일반적인 명상과 좀 다른 특이점이 있다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동반해서 좋은 의지를 개발하는 것. 이게 자해 명상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죠. 단지 하나의 생각을 한 사람을 향해서 또는 명상의 대상을 향해서 끊임없이 일으키는 것. 그러니까 명상을 하는데 생각을 이용하는 겁니다. 이른바 과거에 대한 후회, 미래에 대한 걱정 이런 것들은 내려놓되 명상의 주제에 대한 생각은 한 가지만 몰고 갑니다. 이걸 사마타 명상이라고 하고 위파사나 명상, 통찰 명상에서는 생각을 대상으로 알아차립니다. 생각을 일으키지 않으려고 애쓸 필요 없습니다. 일어나면 생각이 일어나는구나. 생각 이렇게 알아차리고 사라지면 사라지는 줄 알고 그리고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다른 경험들, 주된 경험들을 가장 선명한 경험들을 알아차리다가 또 생각이 일어나면 생각 알아차립니다. 생각을 방해물로 생각하지 않고 여기지 않고 그대로 관찰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그러면 생각이 어떻게 되느냐? 점점점 적어지고 가라앉고 내가 하고자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또는 그 생각을 통해서 내 마음을 더 낫게 만들고 이런 훈련들을 거쳐가면서 점점 좋아집니다. 명상 수행자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하루에 적어도 수십 차례 자의 마음을 계속 일으켜볼 것. 어떤 상황이 됐었든 이거는 훈련을 해야만 됩니다. 내가 행복하고 평화롭고 안전하고 자유롭기를 이런 문구들을 계속 반복하면서 자기 자신을 위한 자유명상을 하고 그 다음에 모든 생명을 향한 자유명상을 수시로 할 것. 그리고 내가 선택한 고마운 분, 존경하는 분 또는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명상을 꾸준히 할 것. 이것이 필요하고 이것을 계속 연습하는 겁니다. 마치 매일매일 걷기 운동을 하듯이 그러면 자의 마음이 점점점 강해지면서 내가 일으킨 자의 마음이 내 마음을 보호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년에 한 번 정도는 집중 명상을 보내드립니다. 그때 만들어 놓은 체력이 일상에서의 운동하고 직결되게 되기 때문에 집중 명상을 통해서 마음의 힘을 기를 것, 명상의 힘을 기르고 안정시키는 힘과 통찰하는 힘을 길러서 그 마음으로 다시 일상에서 또 살아갈 것. 이 2가지를 균형 있게 한다면은 명상이 생활 속에서도 안정되고 집중 명상할 때도 잘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은 명상에 힘이 생기고 그 힘을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들이 훨씬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원장님 이렇게 모시고 자해 명상에 대한 고견 정말 잘 들었습니다. 특히 명상을 통해서 본인의 마음을 보호할 수 있다라는 말이 참 인상 깊게 다가왔습니다. 오늘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월요일 7시 BTN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